요런 린넨도 나와요. 야, 붕대다. 예. 압박 붕대 아니에요? 요 미라 만들 때 감는 아, 붕대. 근데 되게 형태 좋죠. 그렇죠. 이거 요즘 거 같은데 그냥? 예. 근데 지금 약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예.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생겼죠. 글씨가 써져 있네요. 글씨가 써져 있죠. 우측 상단에. 네. 여기에 투탕카멘의 즉위명이 쓰여져 있어요. 네브 케페루라라고 즉위명이 쓰여져 있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생님들.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좀 특별한 랩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온 쌤입니다. 네. 저는 한국 산지 지금 13년 됐고요. 본업은 통번역이고요.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 하면 대표로 세미님이 항상 나오시죠.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있어서 예, 모하메드 살라와 모하메드 살라와 제 꿈은 대한민국에서 모하메드 살라보다 더 유명한 아. 더 잘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 대박물관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좌측편은 투탕카멘 갤러리, 우측편은 일반 갤러리인데 투탕카멘 갤러리에서 투탕카멘 무덤 출토된 5,400점의 유물이 다 한꺼번에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맛배기로만 좀 보여드리면 황금 마스크. 네. 요게 이제 그 황금 마스크 뒷면이고요. 저렇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투탕카멘 유물이 그냥 다 있어요. 다. 통째로 다 있어요. 요거는 그 성소라고 시신을 안치시키는 거 이제 나무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샤브티. 샤브티도 오. 전부 다 있어요. 413개 전부 다 있어요. 요거는 이제 출토된 신상들. 요거는 그 약간 거위 모양으로 만든 나무 상자인데 거위 고기처럼 넣어놓은 거예요. 모형이에요. 거위 고기 모형. 이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물이 통째로 다 전시돼 있다. 보려면 투탕카멘실만 보더라도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걸릴 것 같아요. 원래 제 목표는 요 유물들 중에서 중요한 유물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그거를 준비를 하다가 이 투탕카멘실의 개관이 정말로 제일 깊은 사람이 누굴까? 투탕카멘 무덤을 발굴한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네. 만약 영혼이 있다면 굉장히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카터 이야기를 조금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카터가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부정적인 부분도 되게 많고요. 뭐 이를테면은 이제 거의 확정적인데 유물을 몇 개 빼돌린 것으로 또 보여요. 불법적으로. 점차적으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확보되면서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약간 논란이 되는 얘기들은 조금 빼고 일단 긍정적인 방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좀 젊을 때 사진입니다. 제대로 고고학 교육을 받은 고고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화가입니다. 이게 이분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일단 화가였어요. 근데 막 엄청나게 명망 있는 화가는 아니고 특히 동물화를 많이 그리던 사람인데 이런 그림들 그려요. 이런 그림들. 동물 사파를 그리는데 뭐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해부학적인 지식을 갖고 그렸던 것으로 그러네요. 그려요. 그 근육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동물을 그렸던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도 화가였고 카터도 이제 아버지의 재능을 좀 물려받아서 그림을 되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림 뭐 교육을 조금 받았었던 것 같고 이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카터한테는 그 은인 같은 분인데 귀족이죠. 남작 부인이에요. 이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골동품들 컬렉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카터의 아버지와 카터가 가서 조사를 좀 했어요. 뭐 그림 그리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카터가 보여준 되게 명미남, 그다음에 어떤 그 사물을 보는 되게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인 관점들을 이분이 높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뭘 제안하냐? 왜냐면 카터가 이제 그때 뭐 이제 그때 17살이었는데 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 레벨의 가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 너 그러면 이집트 한번 가볼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가게 돼요. 17살에. 근데 갈 때 이집트 탐사협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재단이에요. 오, 저런 저게 것도 이제 있었군요. 예, 세계에서 제일 큰 이집트 관련된 연구 재단이에요. 그 에드워드 아멜리에라고 하는 어떤 여성 작가인데 이 사람이 백만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마니아예요. 그분이 설립한 거예요. 자기 사비로. 지금은 100% 퍼블릭 펀딩으로 운영이 돼요. 일종의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제 갈 때 줬었던 일종의 그 이제 패키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전문가 진짜 고고학 선생님들한테 고고학 어떤 실무적인 부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저예요. 가운데 초록색 티어스. 어떤 비문 같은 거 이렇게 따라서 그리는 실습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ES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사진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카터가 이집트에 갈 때 ES의 지원을 받는 발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발굴 현장에 화가가 반드시 동참을 해요. 고고학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화가들이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보편적이지 않았으니까. 있기는 있었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당시에는. 좀 비싸고. 그러니까 근데 이 고고학 발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발굴의 그 어떤 그 맥락을 시각적으로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빨리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옛날에 공룡 발굴할 때도 다 그렇죠, 그림으로 그렇죠. 예, 예.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카터가 처음 투입된 유적이 어디냐? 아마르나예요. 아마르나. 보통 일반적으로 이집트 여행을 가실 때 다니는 동선들이 있어요. 뭐 룩서르나 마스완이나 더 떨어져 있어, 되게.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안 가는 거예요. 예, 잘안 관광 가요. 코스도 잘 포함되지 않고 예. 현지인들도 이집트인들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책으로만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버스 한 대 있죠. 제가 타고 온 버스예요. 근데 네. 여기가 와. 이제 아케나텐, 투탕카멘의 아버지 아케나텐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새로 만든 도시가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요 아마르나와 더불어서 좀 근처거든요. 또 카터가 투입된 유적지가 베니아선 가보셨어요? 매니 하산 아니요. 남부 지방에는 룩수르랑 아스완밖에 안 갔어요. 아, 그래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부신벨은 가봤어요? 아버지만 가봤죠. 아,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근데 진짜 안 가도 될 정도로 많이 봤죠. 달라요. 뭐 그렇죠. 가야 돼요. 물론 누가 이집트 사람이고 누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네. 가보기 전까지는 이집트 사람이라면 가보기 전까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한 번만 가보면 진짜 그 매력에 빠져서 그렇죠. 자주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베니아사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앙국 시대 뭐 그다음에 일중관기 뭐 이중관기 요 귀족 무덤들이 있는데 되게 그 채색 벽화 되게 유명한 벽화들이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카터가 이집트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1891년에 처음 이집트에 가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카터가 이집트 고고학자가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돼요. 이분의 발굴단의 멤버로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 플랜더스 패츄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고고학적인 방법론을 이집트에 적용한 분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의 고고학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일단은 보물 사냥꾼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토기예요. 토기편. 토기편이 갖고 있는 고고학적인 가치를 거의 제일 처음 인식을 해가지고 토기를 가지고서 유적의 그 상대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보물 이런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발굴을 하는 그리고 기록 중요하다게 여기고 그래서 카터가 이분 캠프에 들어가서 모르긴 몰라도 되게 빡시게 트레이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카터도 나중에 보면 굉장히 꼼꼼한 그 현장 고고학자거든요. 패츄리한테 배운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패츄리 캠프에서 열심히 이제 고고학자로서 이제 그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패츄리는 이집트 학으로 세계 최초로 이제 교수직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그 교수직이 생긴 곳이 이제 런던에 있는 UCL, 런던 대학교,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 UCL에 가시면 이 패츄리 그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이 있어요. 저게 이제 그 박물관 고 입구 부분이고, 뭐 세계에서 어떤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5만 년 정도 이집트 유물을 갖고 있는데, 저 박물관이요? 네, 맞네요. 네, 맞네요. 많아요. 네, 근데 여기는 막 큰 막 이런 거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자질구레한 약간 것들. 스케럽 8마리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5만 개. 근데 정말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토기를 가지고서 어떤 유적의 상대 연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은 이제 계기편념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시퀀스 데이팅이라고 하는데 패츄리가 만들고 그 이후로 한 2번, 3번 정도 업데이트가 된 상태로 지금도 여전히 쓰여요. 굉장히 하여튼 진짜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카터랑은 되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카터는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어서 이집트 현장에서 발굴을 할 때도 자기가 영국의 중산층 정도 최소한 영국의 젠틀맨 계층 정도의 그 품위를 유지를 해야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집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영국 스타일의 뭐 소파도 있어야 되고 침대도 있어야 되고. 그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규종은 아닌데 약간 좀 깎아내려서 얘기하면 규적병 걸린 예, 그런 분이었고 패츄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무덤에서 자요. 발굴하는 그 무덤에서. 그러니까 뭐 근데 거기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완전 현장형 고고학자. 제가 그래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게 패츄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옷도 되게 멋있죠. 그냥 막 치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편한 거 대충 입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또 갖고 있는 고고학사적으로 중요한
그뭐 업적이라면 업적이 사진술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었고 그래서 사진을 최대한 고관 현장에 가지고 올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지금 사진기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옷이 되게 멋있어요. 바지가 일단 배기 바지예요. 네. 거기에 모직 코트를 입었고 모자는 또 그 페도라 수염 이렇게 기르고 멋있지 않아요? 한복에 정장 자켓을 입은 느낌. 난 똑같이 생각했어요 지금. 한국 분이시네. 여기가 이집트 분이고. 요 패트리한테 현장 고고학을 거의 전수를 받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카터는 이제 화가였죠. 요런 그림들이 카터 그림이에요. 보통 이제 신전 그 벽면을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호루스가 이렇게 쉔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좌측 하단에는 이제 아멘라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고 뭐 어딘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카터가 이제 그린 그런 그림이고 그대로 이제 본따서 그렇겠죠. 색감도 저 위에 딱 이집트 별 있네.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집션 블루를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 파란색. 그렇죠. 요런 그림, 이것도 다 카터 그림입니다. 카터. 3D로 그렸네요. 이걸 예,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부조를 그린 것 같아요. 부조. 데일 바흐리, 이야. 하세투트 장례신전을 이제 그린 거죠. 19세기 후반에 이제 그린 건데 그 당시에 이 신전이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아,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복원이 훨씬 많이 됐어요. 네. 현대 예. 건축물처럼 깔끔하죠. 예. 지금. 근데 실제로 원래 그렇게 어떻게 디자인이 돼 저렇게 있었고, 만들었대?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기둥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시멘트로 다시 메꿔가지고 지금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터가 여기서 발굴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장시간 발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뭐 샤프트, 이거 데일을 발해서 따가지고 이제 그린 거고요. 이거 역시 샤프트의 즐기명, 예, 마트카라. 야 부조로 딱 해가지고 그렇죠. 되게. 약간 부전 느낌이 나죠. 딱 보면 네.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입체감이 있게. 네.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재미있는 사진인데 아, 시- 그거는. 예, 신전 벽에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네. 이게 구멍에 이렇게 파여져 있는. 실제로 오늘날에도 가시면은 이런 장면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새들이 막 그 신전 틈새에 막 들어가서 집 짓고 살고. 근데 사실 신전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도 그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고학자로서 카터가 능력을 인정받아요. 네. 일단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잘해요, 고고학을. 꼼꼼하기 때문에. 고고학 잘하세요? 저는 잘은 못해요. 잘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노력중.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정부에 있었던 지금의 이제 이집트 고문물 최고위원회의 전신, 이집트 유물관리국이에요. 이게 이 엠블럼이 고고학 최고위원회의 엠블럼이에요. 지금 현재 이집트 정부에 있어요. 그거에 손이에요 저거는? 손, 아텐, 아. 태양 있고 태양 광선. 관선. 네. 그래서 SCA라고 되어 있죠. 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라고 이제 하는 이집트 정부 조직인데 요거의 전신이 EAS라고 하거든요. 네. EAS에서 카터를 직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하는 거예요. 예. 한국 문화재청에 취직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높은 직위로 국장급 거의 국장급 정도 직위로 이제 취업을 하는데 이제 부여된 임무가 상이집트 기념물 조사관, 꽤 높은 영향력 있는 이제 자리였습니다. 20대였는데. 근데 1899년에 이렇게 그 직을 갖게 되고 꽤 뭐 한 6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거의 잘려요. 자기가 사표를 내긴 하는데 왜 그러면 사표를 냈냐? 근데 이런 거 보면 카터가 다른 서양인들보다 훨씬 난 것 같아요. 이집트를 대하는 방식이. 왜냐? 사카라 지역에서 프랑스 관광객들이 이제 와가지고 유적을 관리하는 현지 이집트인들이랑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무례하게 굴었을 거예요. 그거를 카터가 보고 화가 나서 프랑스 관광객들을 좁혀요. 폭력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표를 내요. 사표를 내는 이유가 프랑스 그 사람들이 너 카터 사과해라 사람들한테 사과 거부해요. 그리고 사표 내고 나오는 거예요. 카터가 발굴을 할 때에도 이집트 현지 분들을 사실은 그 인부로 고용을 해서 발굴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고 이제 기록들을 보면 그 인부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서양 고고학자들보다 훨씬 더 정중하고 그 현지의 분위기를 더 많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그냥 그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여기서도 나타나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쨌건 뭐 직장을 잃은 거죠. 그래서 백수로 지내요. 여기저기 발굴 현장에서 원래 화가고도 하니까 알바 뛰면서 버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제 기연을 만나게 되죠. 에드워드 허버트라고 하는 5대 카나본 백작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의 귀족입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귀족이었어요. 그냥 일반 귀족도 아니고 정말 부유한 귀족. 요게 성이에요. 카나본 백작 내 성.
집인 거죠? 예. 근사하죠. 하이클리어 성, 영국의 이제 햄프셔라고 하는 데 있는데 다운튼 애비라는 영국 드라마가 있어요. 그 다운튼 애비에서 거기도 귀족의 주인공인데 그 귀족의 그 이제 성으로 나옵니다. 절반은 여전히 그 카노백작 8대 카노백작에 살고 있고 절반은 박물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카노백작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은 그 재벌 2세, 3세들 나오잖아요. 네. 대체로 어떤 캐릭터로 나오죠? 아 이제 망나니로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노는 거 좋아하고 네. 예. 무책임하고. 세상 무서울 거 없고. 무서울 거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 막 경마 좋아하고 그리고 재벌이에요. 진짜 돈이 많아요. 이 당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취미. 지금도 사실은 값비싼 취미예요. 지금도 보통 사람들 못해요. 승마? 그것보다 더 위에요. 자동차 컬렉팅. 걸렉팅. 아 예. 드라이빙이 아니고 컬렉팅. 드라이빙도 해요. 드라이빙도 해요. 컬렉팅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카나본 백작 이 가문에 이 당시 카나본 백작이 모았었던 진짜 명차들이 있대요. 지금도 있대요. 저도 그거 잘 모르는데 예, 지금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 하이클리어 성 앞에 차들 서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자동차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모았고 컬렉팅을 했어요. 근데.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드라이빙도 합니다. 오. 이 사람 그 별명이 속도광 카나본, 모터 카나본. 그때 기준으로 막 40km 달리고 50km 달리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길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빡셌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골길 달리면은 60km 달리면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다 먼저 해주시고 계세요. 왜?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요. 달리다가 1903년에 독일 슈발바흐에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정말 큰 사고였고 교통사고의 역사에서 이제 꽤 중요한 사건이에요. 거의 죽을 뻔해요. 그래서 원래 카나본 백작은 굉장히 건강하고 다이나믹한 사람이었는데 1903년에 사고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때 악화된 건강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는데 그 죽을 때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사고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카나본 백작의 주치의가 백작님, 영국의 겨울은 너무 춥고 습하니까 겨울 동안만이라도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 가셔서 요양을 하셔라. 그래서 이집트에 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자기도 막 발굴하고 싶은 거예요. 고대 이집트 문화에 매료된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따라줘. 어떻게 했을까요? 지원을 하면 네. 대리 만족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바타를 네, 아바타를 누워서 링크. 네, 어. 아바타를 구해요. 그때 이 카나본 백작한테 유능한 아바타를 누가 소개를 해주는데 그 가스통 마스페로라고 하는 프랑스 이집트 학자인데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집트에서도 사랑을 받아서 지금 맞아요. 이집트 국영 방송국 이름 자체가 건물 자체가 마스페로예요. 아. 지금까지도. 마스페로에서 일을 한다. 그거는 국영 그건 방송국에서 몰랐어.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스통 마스페로가 이 당시에 그 이집트 고문물 최고위원회의 최고 수장이었는데 마스페로가 카터를 소개시켜줍니다. 카터가 당시에 직업도 없고 하지만 유능한 건 거의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카터와 카나본 백작의 동행이 1907년부터 시작이 돼요. 카터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니까 그 카나본 백작이 맞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발굴을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보통 연구비를 이제 따는 거죠. 뭐 연구재단이나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따가지고 발굴을 진행을 하는 거.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사실 카터한테는 꿈이 있었어요. 투탕카멘 찾는 게 카터의 꿈이었었고 이제 투탕카멘 무덤이 있을 법한 장소 왕들의 계곡에서 카터는 이제 여기 투탕카멘 무덤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굴을 하고 싶었어요. 계속. 네. 근데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이 당시 20세기 초반에 이집트는 그 이집트 정부에서 돈을 주고 발굴권을 사야 됐어요. 왕들의 계곡 지역의 발굴권은 이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코시 없는 아저씨예요. 모자 벗고 있는 네. 그 시오도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고고학자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발굴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거기 왕들의 계곡 발굴권을 갖고 있었어요. 카터는 제가 직접 팀을 이끌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굴을 못 하고 다른 데만 발굴을 하다가 기회가 와요. 1914년에 이 시오도가 발굴권을 반납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여기서 지금 10년 넘게 발굴해봤는데 더 이상 발굴될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반납할게. 라고 이제 반납을 해요. 이집트 정부에다가. 그거를 이제 카터가 보고 이제 카나본 백작을 조르죠. 네. 저 좀 사주세요. 사주세요. 저거 카나본 백작이 필요해요. 흔쾌히 사줍니다. 그래서
발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발굴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요. 왜냐면 네. 이집트도 사실 이 당시에 거의 뭐 참전했었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은 약간 첩보전 같은 것들이 벌어져요. 오스만 튀르키예가 여전히 살아 있었고, 영국에서는 이 아랍 민족들을 이제 꼬드겨서 니네가 오스만 제국에 저항을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니네 국가 세워줄게. 근데 이제 구라였죠. 네. 부동산 사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뭐 결과적으로 중동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 근원이 되는 그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있다가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17년부터 다시 발굴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굴을 하는데, 근데 별 성과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카터는 분명히 왕들의 계곡에 투탕카멘 무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희미하게만 포착되는 존재였는데 1907년에 또 왕들의 계곡에서 어떤 발굴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그 그림이 분명해져요. 요거는 이제 카터와 카나오 백자 사진이고요. 이게 왕들의 계곡 지도인데 KV-54라고 하는 무덤인데 무덤은 아닌 어떤 유적이 발굴이 됩니다. 1907년에 발굴이 돼요. 무덤인데 무덤은 아니요? 예,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이제 고 도면이에요. 그냥 구덩이에요. 구덩이고 요게 이제 도면이고, 그 당시 발굴 당시 사진이고, 이게 최근에 비교죠. 지금 막 쓰레기 막 들어가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구덩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그 물건들이 투탕카멘이랑 관련 있는 물건들이었고, 그래서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 KV-54가 투탕카멘 무덤이다라는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유물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굉장히 이제 그 상류계층의 무덤에서 나오는 용기들이고, 요런 화환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발굴된 유물 대다수는 이제 미국에 가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팀이 발굴했었기 때문에. 봉리, 왜냐면 요거는 어떤 문 같은 것들을 봉인하고서 이제 딱 이렇게 붙이는 진흙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봉리이고, 요게 이제 아누비스가 이렇게 앉아 있고, 요게 똑같은 게 나중에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예. 요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 투탕카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일부만 남겨져 있지만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투탕카멘 무덤 아니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카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투탕카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사용되었었던 그 장례 물품들을 따로 보관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채색 톡인데 요게 딱 그 18왕조 아마르나 시대의 전형적인 톡이에요. 요것도 나오고, 나트론 포대. 이거 뭐예요? 미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미라 시신을 이제 내장을 제거하고 나서 시신을 건조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연 소다예요. 저기다가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일부긴 하지만 좀 남겨져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미라 제작이랑 관련된 용품들이 많이 나와요. 요런 린넨도 나와요. 야, 붕대다. 예. 압박 붕대 아니에요? 요 미라 만들 때 감는 아, 붕대. 근데 되게 형태 좋죠. 그렇죠. 이거 요즘 거 같은데 그냥? 예. 근데 지금 약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예.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생겼죠. 뭐 이렇게 조금 더 큰 천도 나오고요. 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글씨가 써져 있네요. 글씨가 쓰여져 있죠. 우측 상단에. 네. 여기에 투탕카멘의 주기명이 쓰여져 있어요. 네브 케페루라라고 주기명이 쓰여져 있어요. 투탕카멘이랑 관련된 유적은 맞아요. 근데 뭔가 무덤으로 보기에는 뭐 시신도 없고 구조도 좀 엉성하고 관도 없고, 그러니까 카터는 투탕카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긴 있어. 근데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어. 근데 요 KV-54가 나오니까 뭔가 KV-54와 연관되어 있는 지역의 공간에서 공간 무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5만 군데 다 이제 발굴을 하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도 있어요. 카터가 이제 5만 군데를 다 발굴을 하다가 결국에 딱 한 군데만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탕카멘 무덤이 실제로 발굴된 지역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KV-54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투탕카멘 무덤이에요. KV-62. 네. 인데 양 지역의 거리는 아주 멀진 않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찍은 사진인데 그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네. 좌측편의 KV-62. 화살표. 저게 KV-54고 우측편에 있는 저 화살표가 KV-6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데 위치하고 있어요. 아직 저거는 무덤이 발굴되기 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없어요. 네. 근데 KV-62 그 화살표 바로 왼쪽에 구멍 하나 보이시죠? 네. 저기가 바로 람세스 6세의 무덤입니다. 람세스 6세는 투탕카멘보다 거의 200년 정도 후에 파라오인데, 그 무덤을 만들 때 파냈었던 흙들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